먼저 첫 주제 지역별로 볼 텐데요. 대선 주자의 사투 계양을로 정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눈여겨볼 지역으로 꼽은 곳은 바로 인천의 계양을입니다. 원래는 싱겁게 될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혼전 양상을 보였고요. 지금 계양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하는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전투표에서 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어제도 인천 지하철을 타고 계속 그 계양 인천 지역에서 지금 인천 지하철을 탄 모습입니다. 계속 지역 선거 유세를 나섰었고요. 뭐 사인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원래는 이제 총괄선대위원장 맡으면서 전국 지방선거를 지휘하겠다고 했었는데 해당 선거구의 지지율이 박빙으로 나오면서 이제 주로 인천, 계양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는 모습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인데요. 어제 인천 계양을 해서 윤영선 후보와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인천 계양을에 총 출동하는 모습인데 오늘도 밤에 또 들른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몇 달 전 대선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입니다. 여야의 계양을 관련 발언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 투표 많이 하는 측이 이깁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희망 있는 세상을 위해서 꼭 투표하십시오. 요즘 계양이 호구냐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계양에 어떠한 연고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민주당은 계양 구민들을 이중으로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모습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모습을 쭉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넬을 좀 준비했는데 제작진 혹시 판넬을 후보 누가 이길지 이걸 좀 준비를 해주시겠습니까? 사전에 준비하려고 했는데 약간 늦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주생 의원님이 말씀 안 해줬으면 제가 또 까먹을 뻔했습니다. 이게 생방송의 묘미죠. 제가 가지고 왔는데 계양을 후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돌리는 것처럼 뭔가 돌리는 약간 거군요.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익숙한 장면으로 그렇습니다. 자잘한 짓을 해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익숙한 뭔가 돌리는 모습이 익숙한 같고요. 손놀림이 휙 날아오네. 저희가 이제 계양을 후보 얼굴의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후보 얼굴과 그리고 박빙이다. 잘 모르겠다라는 나타내는 모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인천 계양을의 승자가 어떻게 될지 하나를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인천 계양을입니다. 각자 들어주시면 먼저 잠깐 내려주시고요. 국민의힘 쪽부터 볼까요? 당연히 아니 이게 혹시 바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결과를 얘기하는 실제 건가요? 결과를 예측치를 결과 예측하는 거죠. 합리적 전망을 전망이요? 여쭤본 거고요. 아까 카메라 꺼졌을 때 하던 얘기와는 조금씩 다른 모습도 있고요. 카메라 꺼졌을 때 등장은 기대죠. 기대고요. 바램을 이야기하고 바램을 얘기고. 현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김성현 선생님이 여쭤봤던 거랑 지금 다른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신 거죠? 비합리적 답변을 지금 김구식 교수님이 하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라. 알겠습니다. 그럼 김주정 의원님과 김성현 선생님도 잠깐 들어주시면 네.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걸로 예상을 했고요. 저희가 잘 모르겠다라는 카드도 따로 사실 요겁니다. 그걸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뭐 분명하다라고 보시는군요. 모를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먼저 김근식 교수님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뭐 저희 당 지도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당에 소속된 당협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이 길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그냥 의례적인 멘트고요. 제가 볼 때는 선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 윤영선 후보가 이긴다고 확신하는데 응징 투표적 성격이 굉장히 표의 결집력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떻게 되고 인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천 계양을에 저렇게 박빙으로 지지율이 붙어가지고 전 국민의 관심이 가 있을 때는 평소에 쉬울 줄 알았던데 윤영선 지지율이 거의 같이 갔던 거 뭐냐. 그러면 인천 계양을의 적재한 유권자들이 이재명만큼 심판해줘야 되겠다. 이 우리가 호구냐. 하다 하도 해도 너무한다. 라고 하는
이재명 3달 직전에 대선 후보 패배한 대선 후보 이재명에 대한 응징 투표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게 의외의 지금 박빙의 여론조사 지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응징 투표의 성격이 강하면 투표장에 갈 수 있는 동력이 굉장히 세지는 겁니다. 예. 그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개 이제 선거를 치러보면 바람을 타고 추격해 가는 사람이 거의 초박빙에서 끝난 상태에서 이른바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지나버리면 대부분 뚜껑을 열어보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쫓김을 당하는 사람과 쫓아가는 사람이 올라가서 거의 박빙으로 붙어서 일단 끝나면 뚜껑을 열어보면 그 바람은 쫓아가는 사람의 쫓아간다. 편이다. 저는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윤영선 후보의 압승은 아니지만 윤영선 후보의 저는 아슬아슬한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된다. 네. 혹시 뭐 기대가 다르거나 그런 건 없죠? 아닙니다. 그냥 예상 굉장히 그대로 과학적인 전망입니다. 과학적인 전망이고. 예.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다 아는데 윤영선 후보는 개항 주민이라 할지라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언론 보도 나오고 지도부 총출동하면 결국은 윤영선 후보한테 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응징 투표도 있고 다 있는데 저 사람 누구냐 계속 이득 보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여론조사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추세라면 나중에는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추세라면 이길 수 있다. 네. 예. 역시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지 안다. 이 말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당의 요구에 따라서 비교적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고 또 전국 선거를 지원한다는 큰 꿈은 사실상 접게 됐죠. 예상 외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선거 구도가 매우 어렵고 뭐 사실 민주당에게 유리한 어떤 요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 취임 컨벤션부터 한미 정상회담부터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한 구도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나왔더라도 어려운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 이건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사실 석 달 전 패배한 대선 후보고 민주진영의 후보였고 1614만 표를 획득한 후보죠. 그런 후보를 이번 인천 계양을에서 재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시쳇말로 그 싹을 만약에 자른다고 하면 정말 2번씩이나 연달아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텐데 인천 시민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실 거다. 저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주 이상한 판단, 잘못된 판단, 크게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항을 선거는 개항을 보궐선거로 남겨놓았어야 했는데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특히나 이준석 대표 계속적으로 이재명 후보하고 각을 세우면서 이것의 대선의 연장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붙는 건 당연한 게 이걸 지금 개항을 사람들은 개항을 선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찍었던 사람들은 윤석열, 이재명 찍었던 사람 이재명 이렇게 모여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근데 개항을 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효과가 전국적으로 전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예.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 집권 초기의 지방자치 선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12대 5, 13대 4 정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판인데 근데 지금 이상한 흐름이 생기는 게 충청도하고 경기도 지역에서 당연히 선전해야 될 국민의힘 후보들이 힘을 못 쓰는 게 이 선거가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선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반으로 다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빙 지역이 더 많이 생기고 지금 개항을 해서 바짝 쫓아왔던 국민의힘이 좋아하고 있는 동안 충청과 경기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해야 될 걸 못하는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는 뭐 개항을은 당연히 이길 테고 그것에 덤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로 굳어 들어가면서 다른 지역의 선거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지지층이 결집하게 되면서 오히려 대결로 간다. 그러면 민주당에 오히려 더 유리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도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네요. 개항을에 안 가지 가는 게 말라고요? 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그 부분이 워낙 그 송영길 후보가 5선을 했던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니까 쉽게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뚜껑을 열어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25일 전에 온 철새하고 25년 동안 지역에 봉사한 의사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개항을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게 뭐야? 우리를 정말 호구로 알아? 그래서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이 셌는데 정말 듣고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서 이걸 이재명을 심판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또 대선 연장전이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오히려 동기를 부여하는 수도 있다고 봐요. 이미 한번 전화를 해서 우리가 그 이재명 후보 가는 거 이미 한번 심판을 받았는데 너무 그리고 가혹하죠. 개항 구민, 아니 가혹한 건 뭐 당연히 더 가혹하죠. 가혹해도 되는데 개항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우리 이준석 지도부가 가가지고 이걸 대선의 연장전으로 말하는 건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에요. 이거 선후를 잘 봐야 돼요. 대선의 연장전으로 만든 거는 이재명 후보가 개항으로 출마한 것 자체가 연장전이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본인이. 저희의 의도였는데 그 그래서 의도를 지금 너무 저희가 아니 심하게 했잖아요. 해석하니까. 그런데 예, 자 예. 그래서 연장전이 벌어졌다고 치고 자 그러면은 성만같이 윤석열 후보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 윤형선 후보잖아요. 화평윤 씨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와서 무슨 효과를 얻었냐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선거를 지휘하면서 무슨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라든지 또 자기 선거라든지 그 폭을 넓힌다든지 뭐 이런 바람이 있었으면 저희가 이거 더 키워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경기랑 충남 얘기는 2주 전에도 그랬고 4주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서 특별히 바뀐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대선 연장전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경기랑 충남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김소연 소장답지 않아요. 근데 지금 지난 20년이 넘게죠. 20년 넘게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이겼던 것은 이재명 지사 딱 한 사례밖에 없어요. 20년 전에 한번 이겼던 적이 있고 경기도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강한 지역입니다. 강한 지역인데 이번 선거를 대통령의 입이라고 하는 대변인이 나와서 그것도 유승민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가장 큰 정적을 제거한 상태에서 출마해서 저렇게까지 고전하는 거 이거 대통령 선거라고 인식을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정상적으로 김은혜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도에서 압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들기로 하고요. 인천 개항을만 놓고 보면 저는 김성애 소장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기지사하고 충청도가 흔들리는 것은 저는 김 소장님의 그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데 인천 개항을만큼은 우리가 오히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로 규정을 짓고 해야 오히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지도부가 출동해서 이재명을 심판하고 대선 연장전이라고 그 구도에 말려드는 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인천 개항을만큼은 윤영선 후보가 정말 지역에서 오랫동안 터닫고 열심히 봉사했던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인데 갑자기 경기도에 철새가 날아와서 이 지역을 망치려고 한다. 이 논리로 가는 게 저는 유리할 수 있다고. 그분들 자택은 꼭 개항은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집은 예전에 다른 데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윤영선 후보의 선거 전략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선거 전략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네, 윤영선 그건 후보는 그런 것 계속 같아요. 텃세 얘기하면서 뭐 이런 얘기 주장을 했었는데 지도부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타겟으로 한 정적인 뭔가 이 대선과 같은 분위기의 그런 걸로 뛰어가면서 더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잘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박빙의 선거 구도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민주당도. 그리고 초반 선거운동을 조금 방심했던 게 아닌가. 좀 더 낮은 자세로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읍소했었던 게 맞지 않았나. 이제라도 바꾼 건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박빙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당선 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선 가능성은 쭉 추세를 보면 계속 이재명 후보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석 달 전 패배한 이 이재명 후보가 설사 이런저런 이유로 좀 미운털이 박혀 있더라도 저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인천 시민들이 판단을 해주실 거다. 예.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인천 개항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사를 해서 공표가 할 수 없는 기간이고요. 그 전에 마지막 조사인데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형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 치열하게 돼 있고요.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한 조사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격차는 조금 더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역시 오차범위 내입니다. 803명 조사고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현재 여론조사 상 과학적인 그 범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개항을이 진영 대 진영,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지도부가 가서 응원하면서 진영 대 진영의 대결로 전국 선거로 번져가고 있다. 김성애
소장님의 분석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인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직 인천시장의 대결인데요. 물론 여론조사에는 여러 변수들이 감안해 있었겠지만 그 추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서 정례적으로 의뢰한 조사인데요. 맨 앞에가 4월 말쯤이고요. 그리고 약 2주 뒤 중간 2차가 5월 14일께입니다. 그리고 맨 뒤가 5월 25일인데요. 불과 얼마 전이죠. 지금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의 유정복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인데 어느 정도 상승해서 있고요. 최근에 2주 동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후보가 조금 간격을 줄인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천에 이재명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아주 편안한 꽃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개항 왔을 때 처음 출마 선언했을 때 그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였잖아요. 캐치프레이즈가 아니죠. 자기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듣기로 아니 꽃길을 안 왔고 무슨 위험한 정면 돌파라고 엄살 부리나.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광역당체장 과반수를 자기가 얻겠다. 그리고 그걸 이제 내걸었기 때문에 자기는 위험한 정면 돌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뭐 과반수는 고사하고 자기가 왔던 개항을도 지금 이긴 게 확실치 않아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한 정면 돌파라고 처음에 출마 선언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운명을 직감이라고 했던 것일까요? 왜 벌써부터 그때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새삼스럽게 그 예지력이 좀 놀랄 뿐인데 저는 인천 개항에 묶여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이재명 효과가 어떤 정도의 상승작용을 가져왔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 개항에 갇혀가지고 개항에 발목이 잡혔는데 어떻게 가서 인천 가서 표를 달라고 하고 또 경기 가서 표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개항을이 인천광역시 예, 물론 그렇죠. 안에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인천이나 경기의 승패에 관련해서 이재명이 선전해서 또 이재명의 어떤 효과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플러스를 가져온 것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수치만 봐도 나오잖아요. 저 1차, 2차, 3차를 볼 때 1차 수치랑 3차 수치가 별 차이가 없고 중간에 한번 꺼졌다 올라왔다. 그럼 꺼졌다 올라온 게 그럼 이재명 효과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냥 전통적 지지층이 다시 한번 뭔가 결집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효과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재명 효과가 있었다면 조금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어야 되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지금 본인 선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자기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상황까지 몰려있는 이재명 후보가 다른 지역 선거, 뭐 인천 광역시 선거까지 좌지우지할 여력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도 3차까지 갔는데 추세는 올라가는 추세죠. 더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남은 일주일 동안이 이제 소위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데 일단 추세는 올라가는 추세니까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출마해서 어쨌거나 전국적인 이 주목도는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흔히 주목받지 못하는 재보궐선거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쓱 지나가 버리는 선거가 재보궐선거가 통상 그랬었는데 아마 역대 대선급으로 주목받고 있는 선거가 돼버린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인천의 투표율 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전체 투표율이 60.2%였어요. 역대 1회 동시지방선거를 빼고는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는데 그때 당시 최저가 인천이었습니다. 55.3%였어요. 2018년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투표율의 인천을 보면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 그래도 영향은 있을 것이다. 적어도 투표율에는 결집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결집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고요. 뭐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건지 비대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대위를 구성할 당시부터 인천에서 혹은 전국에서 민주당이 왜 지방선거를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정하고 설정하고 나가는 것이 잘 안 됐고요. 이재명 후보가 결합해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나서도 정확한 비전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이제 팔짱 끼고 지켜보는 측면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그래서 민주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반성과 그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자그룹도 좀 지쳐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론조사 결과 잘못됐다, 정신 승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이 아예 응답을 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눈엔 보이긴 하거든요. 뭐 그래서 이길 거다라고 뭐 넘겨짚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흐름까지 같이 존재하는 상태라서 이재명 후보가 원래 기대했던 효과만큼 못 내고 있는 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뭐 이제 뒤집을 수 있는 판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어쨌건 지금 말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아예 응답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들이 그러면 투표도 안 할 거냐, 적극적으로 투표할 거냐 이게 달렸다는 이게 말씀이신 거죠? 남은 일주일 동안의 싸움이고 뭐 그것이 최근에 이제 박 전 비대위원장을 벌어진 문제들이 여기에 어떤 이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건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건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내외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경남 양산에서 사전 투표를 내외가 이제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끝나고 이제 기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뭐 유능한 일꾼을 뽑는 투표해야 된다라고 지역 일꾼을 뽑아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사저 인근에서 뭐 일부 구구 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뭐 시끄럽긴 하다라는 의견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외 사전 투표를 하는 걸 봤더니 대통령도 아까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요. 7장 정도를 7장 투표하는 거냐라고 묻기도 하고 꽤 사실 지방선거는 투표할 곳이 많죠. 보궐선거가 있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은 한 장 더해서 8장을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직접 가진 않았는데 아까 촬영된 영상을 쭉 보니까 기표소 안에 들어가셔서 2분 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투표가 복잡해요. 이게 많이 해야 되고 꼼꼼히 해야 되고 한 테이크로 교육감 아니었겠습니까? 교육감. 다른 건 기호가 있는데 교육감 기호가 없어서. 제가 원 테이크로 찍힌 화면이 2분 동안 쭉 넘게 돼 있어서 그거는 신중한 투표를 표시하는 거다라는 제가 생각도. 썰전 오기 전에 투표를 하고 왔어요. 예. 사전 투표 하고 왔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7장. 정말 많고요. 많죠. 예, 많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특히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나 찍겠더라고요. 본인의 그렇죠. 성씨를 찍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예. 이게 정말 교육감 투표는 다음엔 좀 여야 뭔가, 예, 머리를 맞고 뭔가 상의를 바꿔야 해서 됩니다. 제도 예. 바꿔야 됩니다. 네. 이런 교육감 선거는 이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각 교육청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한데 그럼요. 그걸 총괄하는 교육감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이런 욕을 했고 누구는 이런 과거가 있다만 저희가 알고 있어서 좀 교육감 선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듭니다. 물론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하실 때는 다 정치권 정당에서 추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또 하셨었는데 또 일부 대학 교수로 계신 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당에서 그것까지 먹으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또 하긴 하더라고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 기준 사전 투표율은 7.3%입니다. 4년 전에 비하면 약 1%포인트 높고요. 며칠 전인 두어 달 전이죠. 대선에 비교하면 5%포인트가 낮습니다. 최종 투표율을 좀 보면 4년 전 지선에서는 60.2%였고요. 두 달 전 대선에서는 77.1%였는데 지금 오후 3시 기준이어서 사전투표가 최종 얼마가 될지 또 최종 투표율은 얼마가 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난 지선과 비교한 속도, 대선과 비교한 거라면 대략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몇 퍼센트 정도 최종 투표율이 나올 거로 보십니까? 저 상태 좀 정확히 짐작하기는 어려운데 지난번 60.2%보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사전 투표율은 사실은 이번엔 비교하기 어려운 게 지난번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사전 투표적으로 확 넘어온 기운이 그렇죠. 있습니다. 이건 보수 진보 진영 할 거 없이 부정선거 논란이 좀 많이 사그러 들었고요. 그래서 사전 투표로 옮겨오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여러 여론조사의 흐름에서 보면 보수 진영이 아무래도 60대 이상에서 강한데 이분들 투표 잘 하시거든요. 예.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민주당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큰 틀에서
바라는 보고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전 높을 거로 봅니다. 사전 투표요. 그 사전 투표 괴담이라고 그러죠. 사전 투표 관련해서 이 보수 지지층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상당 부분 불식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의 공이라고도 저는 봐요. 그래서 사전 투표 올라간다고 해서 꼭 민주당에 유리하냐 이렇게 보기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고 결국은 지지층의 투표율을 얼마나 올리냐 뭐 이거가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네. 예. 저도 그 부분에 그 공감하고요. 근데 저는 투표율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60% 미만일 거라고 보고요. 56에서 57% 정도 예상을 하는데 예. 이유는 뭐냐 하면 대선 때보다 관심도는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격전지는 또 모르겠어요. 관심도가 더 높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호남만 두고 보더라도 전남은 또 워낙 또 그 열의가 있으니까 높은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특별히 지방선거에는 내가 안 찍어도 된다는 또 대선의 열패감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중도층에서도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지지층이 결집하는데 어느 쪽이 더 많이 결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애초에 투표를 하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이 사전투표가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6월 1일 본투표 때 못하니까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투표할 분들이 사전투표에 나오는 거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은 지난번보다는 떨어질 거다. 56, 7% 정도이다. 다만 결집과 그 충성도가 얼마나 각 당에 높은 분들이 나오느냐 거기에 56 달려 있다. 투표율이 56, 7%가 될 것 같은데 네. 누구 편이 더 그중에 더 많이 많냐가 오느냐. 지금 달려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군요. 지금 7.3%로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1%포인트가 더 높지만 최근의 흐름이 본투표할 분들이 사전투표하는 바람에 이제 뭐랄까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본투표 최종 투표율은 오히려 4년 전보다 낮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김 의원님이 56에서 7%로 정확히 찍어주시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 같죠. 공식 교수님도 약간 찍어주시죠. 저도 근데 그 4년 전에 60.3%인가요? 그거 예. 정도 될 것 같아요. 60.2%. 네, 60.2% 내외로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관심이 본래 대선보다 총선이 낮고 총선보다 지선이 낮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적극적 투표층의 결집도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항상 투표하는 분들이 보수 쪽이 더 많이 결집해서 투표장까지 오느냐 아니면 진보 쪽에서 더 많이 결집해서 투표장까지 오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건 저도 지금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선이 되면은 민주당 지지자 적극적 투표층이 아 이제는 큰일 나겠다. 이재명을 살려야 되겠다. 아니면 민주당 이러다 망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오히려 결집을 해서 더 나갈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유 우리 민주당 더 혼나야 돼. 이건 안 되겠어. 이 집안 싸움 하는 거 봐. 이거 뭐 난파선에서 네가 먼저 내려라 내가 먼저 내라 이렇게 싸우고 난리인데 얘들은 안 되겠다. 오히려 적극 투표층이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 그 두 요소 중에 어떤 게 더 우세한지는 지금 판단이 안 되니까 우리 김 자꾸 소장님께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길을 이제 열어놓는 느낌이 적극적 좀 듭니다. 지지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전 중도층이 훨씬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층은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선거 무관심층,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에 무관심해서 중도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 그대로 고관여층인데 중도층이 있습니다. 이 당도 이 당은 이래서 저 당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인데 연령대로 보면 지금 50대가 양쪽에서 어디로 갈까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남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합리적으로 반성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쪽에 좀 더 표를 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최근에 이제 박지원 위원장의 여러 가지 행동들과 이 당내의 분란 이것이 지금 수습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중도층에게 어떻게 비치게 될까? 저는 아직 결론은 못 내렸다고 보지만 이 층들이 움직이고 표를 주는 것에 따라서도 상당히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딱 지지층만 보고 투표 운동을 끝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면 4년 전 지방선거 때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엄청나게 졌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을 해가지고 기초 광역타 공천도 뭐 작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세게 보지 않았습니까? 예. 선거 전날인가 트럼프 김정은 회담 싱가포르 회담 때문에 완전히 분위기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투표를 계속 독려를 해요. 그래도 우리를 찍어주셔야 했는데 신나서 민주당 지지율이 더 가요. 그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뭐 몇백 표 차이로 막 구의원 선거는 막 저희는 다 지고 그랬거든요. 요번에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투표율 제고 운동을 하면 할수록 아마 되는 쪽이 신나서 더 많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아마 아까 안 되는 쪽은 하지 말라는 아니, 얘기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람 심리가 효과가 그렇다는 나더라.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투표층이 오히려 더 위기담 때문에 더 투표장에 갈지 아니면 적극적 투표층이 아예 그냥 포기할지 이게 이제 지금 그 경계에 서 관건이라는 있다는 거고요. 지금 김 소장이 말씀하신 중도층은 저는 좀 다른 생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지선은 바람은 불었어요. 바람은 뭐냐면 밑바닥에 가보면 국정의 안정을 좀 도와줘야 된다. 이미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보다는 훨씬 더 바람이 셉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은 저는 중도층의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30% 정도, 30% 정도의 적극적 투표층 고정이 돼 있는데 중도층의 스윙부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박근혜를 찍기도 하고 문재인을 찍기도 하고 이번에 윤석열을 찍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 이번에는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돼.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무관심층이 아닌 고관여층에서는 저 중도층은 우리 저 지방선거에서는 예. 국민의힘 쪽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 지역별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현재까지 오후 3시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입니다. 13%가 넘고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4.96%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들은 사실은 이제 특정 정당이 유리한 게 좀 많이 유리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쪽의 투표율보다는 경합 지역 앞서만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인천, 계양을 또는 충청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투표율이 어떻게 지지층이 얼마나 나갔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양을은 관심 지역 1번 인천 계양을은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경기도를 짚어볼 텐데요. 중간에 저희가 6월 1일 지방선거에 썰전 라이브에서 지방선거 특집 방송과 함께 하는 유튜브와 본방송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결합한 방송이 있습니다. 요거 광고 영상이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광고는 아니고 이제 출연분들도 좀 나오기 때문에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아니 저기 박 부장 근데 네. 오늘 진짜 8시간에? 네, 선거 개표 8시간 1시까지 해요. 밥은 어떻게 해? 다 준비를 했어요. 치킨. 이거 먹으면서 할 거예요? 우와. 맥주는? 아니 근데 진짜 방송하면서 먹어도 돼요? 배고프니까 먹으면서 해야 되고 편하게 하게요. 그냥 평소에 우리 뭐 하고 싶었던 말 카메라 꺼졌을 때 하시던 말들 있잖아요. 편하게. 다 해도 돼. 진짜 내가 그날 다 한다 그럼 정치 생명 걸린 건 좀 조심하고. 아니 근데 자꾸만 먹기 퍽퍽하고 이거 양이 안 차는데 뭐 좀 국물 있는 거 없어요? 라면도 먹을 겁니다. 계란은 어떡하고? 2개. 사람이 넷인데 가위바위보? 근데 박 부장 화장실은 어떻게 해? 급하면. 화장실이요? 그래. 재밌네요. 예. 시청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요. 사실 지난주에 찍었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아시겠지만 뭐 잠깐 20분 정도 찍었는데 워낙 연기력들이 탁월하셔가지고 거의 메소드 연기. 네. 네. 김 교수님에게 저 장면을 부탁을 드렸는데 네. 저는 진짜 급한 줄 알고 네. 찍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당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그냥 열어둔 엔딩이다라고 특별한 것을 상상하지 마시고요. 예.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6월 1일 날 JTBC가 지방선거 특집 방송을 하고요. 유튜브와 그다음에 본방송에도 일부 들어가는데요. 저희 또 서전 라이브 멤버들이 같이 토론, 분석 토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라고요.